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6강이죠. 6페이지입니다. 6강이니까 6페이지. 좋네요. 자, 오늘은 이제 건축허가의 기타 어떤 특례 등이 나옵니다. 6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사항이죠.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시험에 항상 나온다 보시고 한 문제 꼭 요 오른편에서 뜹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의 허가입니다. 허가는 이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우리 주택건설 사업계 승인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하여야 한답니다. 비록 건축의 심의 등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그 간접적인 어떤 사항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 전례 취소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또 못 갖추면 했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사유입니다. 첫 번째 1번이 중요하죠.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입니다.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모 큰 공장 건물들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니까 3년 줍니다. 3년. 요 기간 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수를 못하네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들 착수기간을 1년까지 한번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들은 3년, 최대 3년까지고 공장은 4년까지 이렇게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착수 못하면 그걸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2년, 공장은 3년, 또 플러스 1년 할 수 있다. 아시고요. 주택단지에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착수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이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2년, 3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수를 했습니다. 했지만 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겠다고 판단되어져도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착수기간이 2년 또는 3년 주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사유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실되었다 해도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6개월 되어도 회복을 못해. 이때도 취소를 하여야 한다. 세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간단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거부죠, 거부.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또 지역에 있거나 어떠한 건물 지을 때는요, 비록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그 지역의 상업지역 등에서는요, 어떤 위락시설, 숙박시설, 모텔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좌우에 보니까 아파트가 보인다, 학교 보인다 할 때 교육 환경상 또 주거 환경상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거부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요 문장을 또 외워주세요. 두 가지씩 나올 수 있습니다. 듭니다. 자, 방제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안에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하층은 또 설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용도가 뭐냐 보니까 주거용이나 거실용이다 할 때 이럴 때 위험하니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절차들 거부할 때는 항상 건축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입니다. 그러면 거부 대상이 아닐 때는요,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허가하는 것을 하긴 하고 또 허가받은 것보다 착공도 할 수 있지만 이 허가나 착공 자체를 잠시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허가의 제한이랍니다. 제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긴 하되 착공을 하긴 하되 좀 이따가 하세요. 이렇게 연장시킨다는 것이죠. 제한입니다. 허가의 건축허가 제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한다. 잠시만 연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 두 번째 특광도지사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하게 할 수 있고, 또 특광도지사는 그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허가권이라든지 받은 건물의 착공일을 잠시만 연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할 때는 항상 제한되는 이유와 기한 등을 상세하게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해주면 이 제한을 받는 허가권자와 또는 시군구에서 그 사실을 공고를 합니다. 자, 그 사유가 뭐냐면 국토장관일 때는 국토의 관리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사항이죠.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제안 요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다. 다른 부수는 지가 장관이라 해도 직접 이렇게 제안을 못합니다. 못하고 시도한테는 요청을 못해요. 장관끼리 요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또 특광도지사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도지사 등에서 제안했을 때는요, 이유 불문, 즉시 그 제안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된다랍니다. 먼저. 그러면 장관이 판단해서 제안이 과도하다 싶으면 풀 것을, 해제할 것을 명령을 할 수 있다. 권고아니고 명령할 수 있다랍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제한기간, 영구 제한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원래 원칙은 2년까지다. 이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1년까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건축법에 또 두 가지 큰 테마가 뜹니다. 저희가 용도 변경할 때 시설군 변경, 순서 9가지 있었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요것도 9개입니다. 규모 작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신고서만 제출하면 검토해서 별 문제 없다. 수리해주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소규모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상이 9가지입니다. 시설군도 9가지, 이것도 9가지입니다. 요 9가지를 또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연, 이, 관, 대, 표는 공업수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이렇게 해서 요시는데, 규모 작은 건물들. 자,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으로 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축 말고 정축, 개축, 재축할 때 건축서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자, 연면적 합계, 토탈 면적이죠. 대지 안에서 땅에서 총 면적입니다. 이것이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건축이다. 주로 신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높이 3m까지 올라간다. 뭡니까? 정축이죠. 3m 이하입니다. 자, 네 번째 상은 좀 복잡한데,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농자, 농촌토지 용도에서 또 보시면 보통 농촌, 이 말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이 말은요, 개발할 계획도 없다. 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도 아니다. 위험한 곳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 보통 환에 빠진 시골 농촌에서는 좀 규모를 배 정도로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면적, 토탈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건축 등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200제곱미터이면 안 되고 190제곱미터. 그 다음에 어딥니까?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 이하 정도 건축은 하게 해준다. 신고하면 하게 해준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지역을 불문하고 밑에 또 5번에 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또 3층 미만인 건축물, 좀 소형 건축물들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의미가 이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또 6번 보시면 표준 설계 도서입니다. 농촌 마을에 조그만 집 지을 때 다 요거로 하는데요. 요 표준 설계 도서로서 촉구하는 건축물들 요거 첨부하면 신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7번 공장이 많은 장소죠. 공업단지 또는 뭐 각종 어떤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인데요. 이런 곳에서 공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2층 이하이면서 500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공장은요, 산단에서는 그렇게 작은 규모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신축할 때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8번입니다. 농촌마을, 동이 아니고 동 말고 행정구역이 업과면 단위에서 농촌마을이죠.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업용 창고라든지 또는요, 농막도 포함됩니다. 농막 200제곱미터 정도 이하이거나 또 축사나 작물 재배사 좀 규모가 크죠. 요것들은 400제곱미터 이하이다. 400이면요, 소 한 10마리, 뭐 20마리 키웁니까? 요 정도까지는 그냥 농부들 신고하시면 되겠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9번상, 이것도 주의하시는데, 여러분, 유예 6번 어딥니까? 여기 5번 상과 9번 상을 좀 비교하십시오. 5번 상은 규모 작은 건축물의 각종 어떤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그런데 9번 상은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대수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수선합니다. 정설과 해체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수선하는 대수선은 전부 다 일체 다 신고사항이다. 해서 이것들 비교해서 보시는데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한 문제 틀리겠다 하면 안 오셔도 돼. 근데 한 문제가 잘 뜨기 때문에 늘 나오기 때문에 요건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저기 시설군 변경에서 보시면 그때는 자산 전문형 조건주기, 이것은 바연이 관제표는 공업소다 해서 정리해서 한 10번만 엎드리시면요 다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축 신고서 내는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건축협의네요.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청에서 행정목적 공공용, 뭐 지하철 이런 거 말고요. 공용건물 행정청사, 소방청사 등을 지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행정청과는 뭐 허가나 신고 안 합니다. 협의합니다. 건축협의 해서 착수합니다. 또 행정청과는 사용 승인 규정, 검사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면 쓰면 된다. 행정청에서 필요한 행정목적 건축물들은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작게는 동사무소, 크게는 시청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끝판에 보시면 이제 사용 승인이죠. 공사 끝이 났습니다. 이제 건축허가 받고 나서 공사 끝이 났네요. 절차에 보시면은 마지막 단계죠. 사용 승인입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단지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의 건축허가 받은 건물들은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사 완료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완료가 딱 되어서 사용 승인서 교부해주면 건물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순서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페이지의 건축 절차였습니다. 절차였고, 자, 기타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